중요한 건 그거죠. 돈이 나가면은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기꾼이 돈을 안 갚으면은 그 새끼 재산을 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길에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 2024년 새해가 됐는데 항상 새해가 되면은 뭔가 조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잖아요. 새해 전에도 그렇고 새해가 돼서도 그러지만 여전히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해서 힘들다, 뭐 도와달라, 죽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할 일이 많고 사람이 몸이 하나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분들, 너무너무 뭐 그게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뭐 이혼을 했든 어떤 원인이 있든지 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사기당한 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새해가 시작하면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특히 사기 관련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사기당했는데 돈을 어떻게 찾냐, 이제 이게 사실 가장 많죠. 실제로 제일 궁금한 얘기고, 내가 뭐 사기를 안 당하면 좋다고 하는데 씨발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꾼이 너무너무 나를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순간 그 말을 믿어버려가지고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물론 안 당하면 좋지만 근데 씨발 당했어, 내가 사기를. 결국에는 내가 이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있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마음가짐을 저는 좀 그렇게 먹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이 이미 뭐 컵에서 엎질러져 버리면 그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은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을 받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를 해주든지, 사기꾼이 돈을 안 갚으면은 그 새끼 재산을 뺏어가지고 경매에 넘겨서 물건을 판 돈을 내가 돌려받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고소하고 뭐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실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뭐 고소를 한 이후에 사기꾼이 합의하자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 정말 자발적으로 돈을 갚아주는 경우는 아니죠. 고소를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돈을 갚아주는 경우니까 사기꾼이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받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걸든 아니면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배상명령을 받든 소위 말하는 그 집행권을 얻은 다음에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 사기꾼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면은 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내가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뭐 재산이 있다, 아파트도 있고 무슨 뭐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타고 다니고 통장도 자기 통장 다 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 아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정상이던 사람이 이제 막 사기꾼이 되는 그 초입 단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그 고의범이기 때문에 실수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기는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고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걸렸을 때 그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이다, 대부분. 진짜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근데 현실을 보면은 사기꾼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 뭐 사기꾼의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아니면 엄마, 아빠, 가족, 장인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의 지인들 명의로 재산을 은닉을 해놓고 뭐 사업자를 내가지고 또 사업을 계속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고, 이런 새끼들이 존나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근데 법의 현실을 보면은 그런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은닉해놓고 돈이 있으면서도 피해자한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그거를 막아주고 재산을 은닉한 거를 찾아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게 돼 있다. 뭐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똑똑한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이 현실에 대해서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유야 모르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역사를 보면은 그런 노력이나 그런 관심은 국회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간 그게 현실이다. 그게 현실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더더욱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하면은 굉장히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은 뭐 사업한다고 하고 뭐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새끼인데 까보면은 지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주로 사기꾼 새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사기당하거나 뭐 그런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그런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겪거나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저 상대방이나 사기꾼으로부터 돈이 나와서 내 피해가 당장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소송을 하거나 이 분쟁이 임하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어떤 소송이나 송사가 오래 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도 쉽고 경제활동을 하기도 쉽고 그런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게 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송사에 휘말리면은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해도 2년, 3년, 4년, 5년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마치 변호사한테 뭐 돈 주고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걸면은 뭐 몇 달 만에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 잘못된 기대하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친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가 크면 사람들이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압박이 통하거나 사기꾼 이 새끼가 갑자기 뭐 번개를 쳐맞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갚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선 무조건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하고 내가 돈을 쓰거나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절대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알아보고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라.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 호구가 거의 다 넘어왔어. 지금 뭔가 나를 믿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긁어대면은 돈을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받으면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하면서 뭔가 빨리 돈을 입금을 해라,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이런 경우는 태반이 사기예요. 태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배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를 하면은 내가 사기를 당한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누군가한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회생이나 파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회생이나 파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사기 사건을 많이 하고 사기 피해자들 얘기를 다 많이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정리가 안 돼요. 이 사기당한 돈이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도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을 할 때도 그 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냐 아니면 주변에 아는 지인의 채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같은 경우는 회생이나 파산하기가 덜 부담스럽죠. 근데 아는 지인의 채무다. 부모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부모님 돈을 가지고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연이 끊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뭐 오랫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홀라당 사기를 당해버렸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가 큰 거예요. 이런 분들은 회생도 못해, 파산도 못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기를 당한 경우라고 하면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전히 그 손해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기꾼이나 그 주변 공범들,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나 사기꾼의 공범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회수하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기당해서 빨린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기친 새끼랑 그 사기에 공모한 공범들이죠. 그 사기꾼 새끼들한테 결국엔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작정 고소를 하지 말고 웬만하면 꼭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세요. 가압류를 걸고. 만약에 사기꾼한테 가압류 재산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처분을 걸지 않고 섣불리 바로 형사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기꾼들이 다음 스텝이 뭐겠어요? 당연히 재산을 팔고 은닉하는 거예요. 사기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고소 빨리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또 형사고소를 먼저 할 거냐, 민사소송을 먼저 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을 같이 하는 게 보통은 좋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민사소송을 먼저 걸고 형사고소를 나중에 하는 게 돈을 돌려받는다는 관점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편집자가 적절하게 잘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줄 거고. 약간 2024년 새해가 지금 밝았는데 사기당하지 마시고, 정말 사기당하면 돈 돌려받기가 어렵다. 정말 의심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고소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요새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저도 힘내가지고 또 이제 2024년 또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